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어촌 주택을 시골에 한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서 농어촌 주택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시골에 농촌이나 어촌에 주택이 있다 해서 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은 오늘 공부할 때 그 조건이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에 주택이 있다 해서 무조건 농어촌 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규정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농어촌 주택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은요. 법조항 중에 그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은 어떤 주택인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인정받는다면 수도권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해라 하는 것이 법조항의 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기가 집이 한 채 있다. 근데 이분이 시골에 지금 이 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 소득세법에서 지정하는 그 조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을 한 채 취득을 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주택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인 상태에서 한 채를 양도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겠죠. 비과세 조항이라는 것은 양도 시점에 그 집 한 채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주택이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는 이 조항에 해당된다. 이 조건에 맞는 농촌, 어촌 주택이더라. 그렇다면은 이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주택이 되는 것이고 이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즉 3년 보유, 2년 거주라고 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이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를 잘 알아두는 것이 이 법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 특례 요건은 우선은 거주자만 인정해준다. 영주권자 같은 비거주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시골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놓고 서울집을 판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에요. 국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만 인정해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1세대가 아래 조건의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유하다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즉 농어촌 주택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하는 특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뭐냐?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이농주택과 기농주택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다 농어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농촌과 어촌에 있다는 주택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속, 이농, 기농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선 이러한 지역이 이러한 주택들이 어느 동네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선 정해놨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거를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도권 위에 비수도권 지역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읍면지역 소재주택으로 하되 주상공, 도시지역이라고 그러죠. 주상공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같은 도시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조건이 있다는 점을 우선 대전제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지역 조건 밑에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보유 거주했던 상속주택이라면 그것도 농어촌 주택으로 보겠다. 두 번째, 이농인이 5년 이상 보유 거주한 이농주택이어야 되고 영농 또는 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도 농어촌 주택으로 보겠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우선 이 지역 기준을 좀 알아두시고요. 상속 이농 귀농주택은 좀 더 상세하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은 뭐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보유했던 거니까 볼 내용이 없고요. 이농주택의 요건은 아래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다 충족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한 20년 했습니다만은 이런 농어촌 주택으로 비과세 해준 경우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조건이 법조항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어렵다는 얘기고 이러한 주택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이어야 함. 즉 농사꾼이라든지 농사를 직접적으로 전업으로 짓고 있던 분이라든지 어업에 종사하던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농주택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농, 이사를 했던 그런 주택들이죠. 그래서 전업으로 인하여서 그 농사일을 접었다든지 이래서 그 농사일을 그만둔다든지 이래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바꿈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 읍면이로 전출 전업, 즉 이사를 갔다. 그런 시구 읍면이로 이사를 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예를 들어서 도시로 왔다 이거죠. 도시로 옴으로써 도시에 와서 집이 한 채 장만됨으로써 그 이농인이 원래 시골에서 5년 이상 소유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이라면 이농주택 요건에 맞는 걸로 해주겠다. 물론 시골에 있어야 되죠. 귀농주택은 아래 1, 2, 3, 4까지 동시조건을 충족하든지 그렇다면 1, 2, 3 플러스 5가 되든지 이렇게 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언제나 충족을 해야 되고 4를 하나 충족하든지 5를 하나 충족하든지 이렇게 된다면 귀농주택으로 봐주겠다.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즉 고향에, 즉 고향 땅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만 귀농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가액이. 즉 덩치가 너무 큰 거는 안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지면적이 660평방미터 이내여야 된다. 평수로 따지면 약 300평 되겠죠. 그래서 대지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인정 안 하겠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은 일단 동시에 다 충족해야 되고요. 그 세 가지 조건은 충족한 상태에서 영농, 영어, 즉 농사짓는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야 되고 반드시 농사짓는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야 되고 귀농할 때 당연히 농사짓는 목적으로 취득해야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 되겠죠.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최소한도 133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농주택이 단순하게 시골로 귀농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득했다. 영농, 영어의 목적이다. 농사꾼이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직업이 보장되어 있다. 전제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지하는 사람만 귀농주택으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은 단순히 이사를 하면서 그 시골에 있던 농사짓던 주택을 팔았으니까 동호촌 주택이다. 또 고향으로 자기가 전입을 가면서 고향 땅에다가 주택을 샀으니까 귀농주택이다. 이렇게 단순 논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숫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다 맞아야만 법으로 인정해주는 농어촌 주택이라는 점을 우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2008년 2월 29일 이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거니까 뭐 지금은 언제든지 다 한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사실상 주택이라면 그런 이농이나 귀농주택은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일반 주택 하나의 비과세 적용한다는 얘기는 서울에 집이 2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귀농에서 시골에 농사짓는 집을 하나 샀다. 2개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만 인정하겠다는 거지 서울에 있는 집 2채 다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한 일반 주택은 비과세로 보지 아니한다. 즉 귀농이나 이농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서울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년 이상 농사를 안 짓다더라. 그렇다면은 당초에 비과세 받은 것을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기농이나 기능주택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은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은 대개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이러한 아래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일반주택 양도할 때, 즉 수도권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조건을 따질 때 지금 아래에 있는 이런 식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런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 농어촌 주택의 범위도 소득세법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읍 또는 면의로 하되 다음 지역은 제외한다. 즉 수도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지역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역시라고 얘기하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5대 광역시라고 지방 5대 광역시가 있죠. 그 5대 광역시도 역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단 지방 5대 광역시라든지 수도권 지역에 보면 옹진군, 경기도 지역에 보면 구읍면이 있어요. 연천군, 가평읍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이런 군들이 있습니다. 광역시 내에도. 그런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광역시 지역은 인정 못하겠다.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하는 도시지역도 인정 안 하겠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것도 안 해주겠다. 또 투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동네도 농어촌 주택으로는 인정 못 보겠다.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도 역시 인정 못하겠다. 이와 같이 뭔가 투기성이 있는 동네에 주택이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순수한 시골에 있는 주택만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지역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요. 조건은 대지 같은 경우는 평수로 300평, 200평 이내죠. 대지 같은 경우는 200평 이내여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내, 아파트와 연립 같은 공동주택은 전용으로 110평방미터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일 것. 이거는 2008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왔죠. 원래 1억 5천이었었는데 2억 원으로 가격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주택을 이러한 시골 동네에 있는 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농어촌 주택의 조건이 되겠으며, 이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일단은 봐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